오늘 낭독할 책은 어떻게 살 빼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입니다. 책은 출판사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출판사 증정입니다. 지은이 김예진 약사. 김예진 약사. 안녕하세요. 30kg 뺀 김예진 약사입니다. 다이어트 왜 망할까요? 실제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그 몸무게를 유지하는 비율은 고작 1~2% 뿐이라고 합니다. 저는 왜 다이어트가 쉽지 않은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내과 의사의 말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비만은 다면적인 질병이다. 우리는 다이어트 원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살 빼는 데 실패합니다. 그런데 방법을 알아도 살을 빼지 못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리고 살 빠지는 라이프 스타일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말이죠. 즉, 체중을 감량하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살 빠지는 원리, 심리, 습관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평생을 뚱뚱 내지 통통하게 살았고, 어떻게 하면 살을 잘 빼고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계속 고민했습니다. 보건의료인인 약사로서, 심리상담가로서, 교육 관련 전공에서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연구원으로서의 의학학, 심리학, 교육학, 뇌과학과 인지행동학 등의 근거들을 토대로 저 자신에게 실험했고, 이제는 여유 없는 날씬한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책으로 지겹고 힘든 다이어터 생활을 종결짓고 행복하고 건강한 유지어터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앞부분에 김혜진 약사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목차가 아닌 이 책의 공략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공략법. 보통 책을 낭독을 할 때 항상 앞부분에 목차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 어떻게 읽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방법을 이 약사님께서 또 앞에 적어 놓았습니다. 읽는 순서는 프롤로그, 스테이지 1, 살 빠지는 원리, 스테이지 2, 살 빠지는 마음, 스테이지 3, 살 빠지는 습관, 그 다음 보너스 에필로그, 이 순으로 읽으면 좋다고 하네요. 실천 순서는 살 빠지는 습관부터 갖고, 그 다음으로 살 빠지는 마음, 원리, 보너스 스테이지 발췌동 및 보상 파트 정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요, 살 빠지는 습관 부분입니다.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살 빼기 전 알아야 하는 우리 습관의 5가지 기본 원리. 마음도 내 편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으면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노력을 들여야만 몸과 마음이 움직인다면 현실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스테이지에서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습관을 다루어 애쓰지 않고도 저절로 살이 빠지게 만들어보자. 1. 살이 잘 빠지는 식단은 따로 있다.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적당히 완만하게 인슐린이 분비되게 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단 비율이 있다. 아무거나 마시면 살찐다. 무엇을 마실지도 신경 써야 한다. 2. 살 잘 빠지는 생활 방식도 따로 있다.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 살이 잘 빠질지 안 빠질지가 결정된다. 어떻게 먹어야, 또 어떻게 먹지 않아야, 어떻게 지내야 살이 잘 빠질까? 3. 더 효율적인 호흡법, 스트레칭법, 운동이 있다. 살을 잘 빠지게 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호흡법과 스트레칭법에는 키워드가 있다. 그리고 살 잘 빠지는 데 특히 도움이 되는 운동에는 3가지가 있다. 4.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는 요령이 있다. 감정이 일어나는 외부 상황과 감정이 주는 정보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는 내가 마음을 주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5.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도 전략이 있다. 습관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또 어떤 방식으로 습관을 만들면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다음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 1. 2, 3 식단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 2. 어떻게 살아야 살이 잘 빠지나? 3. 가성비 좋게 살을 빼게 하는 운동은 무엇이 있나? 4.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효율적인가? 5. 습관을 만드는 전략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보상, 습관이 퀘스트의 답, 보너스 스테이지 이동. 날씬해지는 습관 패치를 설치하라. 앞서 살 잘 빠지는 원리와 마음에 대해 배웠다. 하지만 생각과 마음만으로는 현실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 생각과 마음은 에너지가 되지만 아무리 커다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도 몸뚱이를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행동뿐이다. 오직 행동만이 나를 만든다.
다만 생각과 마음은 행동하려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살 빠지는 원리와 마음으로 납득이야 마음이를 얻었다. 이제 행동만 하면 된다. 그런데 살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노력을 해보았다면 너무 잘 알겠지만 노력은 말 그대로 정말 힘들다. 그렇게 힘든 상태로 평생을 살 수는 없다. 오랫동안 평생 할 수 없다면 유지할 수가 없다. 당신의 다이어트는 평생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면 어차피 몸은 되돌아갈 것이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유지하는 비율이 그토록 적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행동만이 현실의 나를 만드는데 엄청난 열정과 노력이 든 행동은 지속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노력하지 않고 행동하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바로 습관이다. 습관의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반복, 조절로 고정된이라는 핵심 단어들이 있다. 여러 심리학 연구에서도 우리는 많은 선택의 순간에 거의 잠자고 있는 것과 비슷한 무의식 상태로 정하고 행동한다고 한다. 요약하면 습관은 생각 없이 그냥 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생각 없이 반복하는 행동, 즉 습관이 삶을 만들고 고정시킨다. 티끌 모아 태산이듯 습관 모아 현실의 내가 된다. 그래서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이다. 결국 살을 빼고 평생 건강하고 날씬하게 살려면 살 빠지는 습관을 나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비만은 살찌는 습관 때문이다. 상당한 체중을 감량한 보건의료인으로서 비만도 E형 당뇨처럼 주로 생활습관을 물려받아 생긴 병이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다. 참여자들의 평균 비만 비율이 약 30%였던 연구에 따르면 부모 모두 비만이 아닌 경우 자녀가 비만일 확률이 10% 미만이었다. 부모 모두 비만이면 70%가 넘게, 부모 중 한 사람만 비만이면 자녀가 비만일 확률이 40%가 넘었다. 한편 형제 자매 중 비만이 있으면 평균 비만 비율과 비슷하게 30%대 정도가 비만이었다. 유전학적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유전자가 일치할 확률과 형제 자매끼리 유전자가 일치할 확률은 같다. 이를 유전적 근연도라는 개념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 값이 두 경우에서 0.5로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만 생각하면 부모님이 비만이었을 때 자식인 내가 비만일 확률과 다른 형제 자매가 비만이었을 때 내가 비만일 확률이 비슷해야 한다. 그런데 10% 정도 의미 있는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유전이 아닌 영양, 즉 환경 영향이 있었다는 뜻이다. 비만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면도 있지만 습관을 물려받아서도 생긴다. 유전자는 어쩔 수 없다. 이번 생은 글렀다. 하지만 습관은 어쩔 수 있다. 날씬한 습관을 물려받지 못했는가? 나 또한 그러하다. 그렇지만 너무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 그런 좋은 습관을 물려받아 사람이 어떤 이유로 나쁜 습관에 물들게 되면 영문도 모르고 살이 찌기 때문이다. 가장 노래를 잘하는 가수 중 하나로 알려진 가수 나얼은 고음을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다. 고음에는 길이 있다. 그런데 길을 자꾸 잘못 든다. 5번 버스를 타야 하는데 3번 버스를 탄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길로 가는지는 나도 모른다. 타고난 사람들은 왜 그런지 설명하거나 가르치기 어렵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하고 쉽기 때문이다. 왜 못하는지 이해를 못한다. 체중에 대해서도 똑같다. 날씬한 사람들은 왜 뚱뚱해지는지 이해조차 못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저 날씬한 사람은 별로 힘들어 보이지도 않아서 억울할 수 있다. 나 역시 그랬다. 그런데 애초에 노력하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거다. 날씬한 사람들은 날씬한 이유가 있다.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뿐이다. 나는 후천적으로 날씬해지는 습관을 발견하고 과학적인 근거들을 검토하여 정리했다. 그리고 몸으로 익혀 날씬해졌다. 날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기에 엄청난 노력 없이도 날씬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번 장을 통해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다.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관찰과 연구한 결과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낯선 습관을 새로 만드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할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 제대로 배워서 후천적으로 날씬해지는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자. 패치는 프로그램에서 오류나 장애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을 말한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 단지 날씬한 습관 패치가 깔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난 것뿐이다. 단순히 이 패치만 새로 깔면 된다. 살이 너무 찌는 오류가 발생했으므로 날씬한 습관 패치를 새로 설치하는 거다. 나는 여기에 건강한이라는 조건 하나를 더 붙였다.
나는 당신이 그냥 날씬하기를 바라지 않고 건강하게 날씬하기를 바란다. 지금부터 살 빠지는 원리와 마음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날씬한 습관 패치를 깔아보자. 1, 2, 3 식단으로 저장하기, 모드 끄기, 당질편.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식단부터 주문하곤 했는가? 그런데 그 식단을 평생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면 살은 어차피 다시 찔 수밖에 없다. 물론 철저하게 계획된 식단은 빠르게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다시 살찌고 싶은 게 아니라면 일반 음식으로도 체중 감량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일반식으로도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그것도 생각보다 쉽게 바로 1, 2, 3 식단만 지키면 된다. 당신이 닭가슴살이나 고구마를 미친 듯이 좋아하는 마니악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냉동실에 얼려놓은 그것들을 갖다 버려도 좋다. 1, 2, 3 식단의 1. 탄수화물, 정확히는 당질. 저장하기 모드는 인슐린 분비가 많이 자주 급하게 올라가서 커진다. 그렇다면 인슐린을 적게 드물게 완만하게 분비하게 되면 저장하기 모드를 끌 수 있다. 살 빠지는 원리에서 설명했지만 인슐린 분비는 탄수화물, 정확히는 당질이 가장 많이 올린다. 당질이 뭐냐고? 복습해보면 탄수화물에서 섬유질을 제외한 것이 당질이다. 1, 2, 3 식단 중 가장 중요하게 1, 2, 3 식단의 1에 해당하는 탄수화물의 양이다. 저탄수화물 시기를 하겠다고 탄수화물 아예 안 먹어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처음에는 효과가 탁월하지만 지속하기도 어렵고 그 효과도 떨어진다는 것을. 앞서 살 빠지는 원리에서 설명했듯이 우리 몸은 저장 탄수화물과 지방 모두를 에너지원으로 꺼냈을 수 있다. 그럼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실제로 의사의 지도하에 1년 넘게 단식해 100kg 넘게 뺀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관리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방을 꺼내 쓰는 케토시스 상태와 포도당을 사용하는 상태 그 경기에서 줄타기를 했을 때 가장 살 빼기에 유리하다. 네, 오늘 저는 어떻게 살 빼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라는 책을 낭독을 해봤는데요. 우리 여자들은 항상 고민이죠. 다이어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확실히 식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잖아요. 또 탄수화물 좀 줄이고 채소 위주,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했을 때 체중계 몸무게가 변화가 되고, 이 책은 이제 여름이 슬슬 다가오고 있잖아요. 여름이 되면 겨울과는 다르게 옷도 좀 얇아지고 민소매도 입고 좀 노출이 될 수밖에 없죠. 겨울보다는. 특히나 다이어트에 더 신경을 쓰는 시기가 여름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책은 저 정말 여러 번 다이어트 때문에 고생했어요. 혹은 이번에 정말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 빼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지은이 김예진 약사, 출판사는 라이온 북스입니다. 출판사 협찬으로 낭독했습니다.